이번 시간에는 프로포절 작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포절 개요, 두 번째는 프로포절 작성 전 유의사항, 세 번째는 프로포절 작성 방법에 대한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포절 개요입니다. 프로포절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절이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서 또는 제안서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프로포절의 개념적 정의를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기획안 또는 제안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절 기획 능력은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획안 작성에 대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정부 보조금만에 의존하는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 이러한 시설들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러한 프로포절에 대한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포절 기획 능력은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획안의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작성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 이러한 기관들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바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 즉 문제들을 제거하도록 하고 노력하고 또 이러한 노력들은 바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서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단 또는 방법으로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그럼 프로포절 작성 전 유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프로포절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프로포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은 좋으나 자신과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포절 작성할 당시에 작성자는 사회복지의 책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프로포절 작성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포절 작성 방법의 요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 중심형이 있고요. 성과 확산형, 그 다음에 산출 중심형, 그 다음에 기능 보강 사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과 중심형은 어떤 것일까요? 프로그램 사업 신청 유형의 하나로 성과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또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유형의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 확산형이죠. 프로그램 사업 신청을 할 때 두 번째 유형으로 성과 중심형과 대조적으로 2년 이상의 단연간 실시하는 사업이고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사회에 파급력이 큰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출 중심형이죠. 프로그램 사업 신청이 있어서 세 번째 유형으로 현재 빠른 시기에 해결해야 하는 지역사회 이슈 또는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능 보강형이 있습니다. 장비의 보강이나 개보수, 자동차 구입 등 외부적인 문제를 해소하거나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다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바로 기능 보강형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의 목표, 그 다음에 실행 방법, 대상자, 서비스 제공, 이런 어떤 곳에서 제공할 것이냐라고 해서 서비스 제공 지역 등을 조합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개년 사업이면 1년 동안, 2년 이상의 사업이면 전체 기간 동안에 추진할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입니다. 참여 대상과 인원, 그리고 참여자 선정 기준, 그리고 참여자 모집 방안 순서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의 대상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핵심 참여자는 누구일까요?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클라이언트가 핵심 참여자입니다. 그러면 주변 참여자는 누구일까요?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여되는 이해관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에 대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세부 사업별, 시행 방법, 시행 시기, 횟수, 사업 진행 일정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서로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세부 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 사업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으로서 활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시 횟수 등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 진행 일정인데요. 세부 프로그램별과 바로 이 과업에 대한 일정을 표기하는 데 현상에서는 다음 표의 10-1과 같이 칸트 차트를 활용하여 음영으로 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과 확산형 사업은 3차 연도 계획 전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1차 연도 사업 계획서에만 바로 사업 추진 일정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연계 협력 전략입니다.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기관 외부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향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총 사업비와 신청 금액 및 자부담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빠짐없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 삭감을 감안해서 과도한 금액을 신청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세부 사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산출 근거 또는 합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상자 욕구와 문제점, 그리고 지역사회적 특성, 경험적 근거,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복지 자원 현황에 대해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없는지, 또는 기존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은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속한 기관의 강점도 제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 및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성과 목표가 결정되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증거
혹은 평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성과 지표는 변화량, 빈도, 수 혹은 퍼센트 등으로 제시하게 되고요. 제시된 지표를 통해 변화의 정도, 변화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평가 도구와 방법을 의미하며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 지표와 어떤 도구를 활용할 것인지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 종료 후 지향점입니다.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사업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계획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지원 종료 시에 바로 사업 지속성에 따른 나름대로 작업 방안에 대한 노력과 그리고 계획의 정도 그리고 차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인력 확보, 계획 등을 기입하게 됩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입니다.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제시하게 됩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원이 종료된 후에 바로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춰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일한 규모는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엿보이는 프로포절이라면 심사 과정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프로포절 작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지요? 이 프로포절에 대한 작성 방법을 통해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